자, 제망매가 월명사라는 스님이 쓴 향가죠. 일단은 우리가 여기껏 시조를 쭉 배웠는데 한두 편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제망매가를 가장 먼저 준비해 놓고 이걸 알고 또 남은 시조를 배우면 좀 연계해서 시조의 원형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이 제망매가는 글의 종류가 갈래가 향가예요. 향가. 시조는 한글로 지어졌죠. 그러면 뭐 많아. 향가도 이렇게 한글로 지어졌죠. 그럼요. 한자를 안 달아놨는데 한자인데 그게 또 왜 이상하죠? 뭐가 섞여 있죠? 그렇지. 수단은 한자야. 수단은 한자고요. 한자의 소리, 음과 그 다음에 뜻, 의미를 한자의 음과 뜻을 뭐 병행했다, 섞었다, 병행해서 표기한 무슨 방식? 향찰 표기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제망매가를 뭐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제망매가라는 것과 제망매가라는 장르 신라시대 때 지어진 거겠죠. 그렇지?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끝나고 조선인데 그 사이에 향가가 이제 없어지고 은근슬쩍 향가의 흔적이 남았다가 고려 중 말엽에 이게 시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조다라는 내용, 그걸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향가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구체? 4구체랑 8구체랑 10구체입니다. 이 구는 한 행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4구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죠. 대표적으로 서동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8구체는 하나, 둘, 셋, 넷 업구 더블로 가 이런 거죠. 묻고 더블로 가서 늘어난 거고요. 8구체에서 A 하나 더, 둘 더 이게 10구체예요. 지금 제망매가는 요 10구체를 따르죠. 분량은 얘보다 얘가 더 많죠. 그렇지? 그래서 분량이 많을수록 정보량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표현이나 기교면에서 4구체보단 8구체, 8구체보단 10구체가 더 세련됐고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이 향가를 쭉 보니까 4구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반적으로 8구체가 만들어졌고 8구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반적으로 10구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오면서 분량도 늘고 문학적 표현 기법이나 방법 또한 다양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구체는요. 꼭 그런 건 아닌데 4, 2 이렇게 끊죠. 그리고 9번째 구에 이런 게 있지? 이걸 뭐라 그래요? 19제 향가의 특징 9번째 구 시작할 때 낙구. 이 낙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시조의 종장 3음보가 낙구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니? 그리고 4-4-2도 있고 3-5-2도 있어요. 마치 축구 포메이션 정하는 거 같지, 그치? 4-4-2, 3-5-2 포메이션 하는 것처럼. 근데 얘가 시조의 초장 역할을 하고 얘가 시조의 중장 역할을 하고 마무리, 시조의 종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체 향가인 대표적인 제망매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조의 원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같이 문학작품, 운문문학, 고전시가를 배우는 거죠. 요겁니다. 향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니, 얘들아? 향가 공부 많이 하고 싶지 않아? 나 내일도 향가 또 배우고 싶다. 아무리 그래도 향가는
전해지는 게 다행히 25편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마저도 어디 있냐면 삼국유사의 14편, 그 다음에 너희들 이런 거 배웠나 모르겠다. 균현전이라는 책에 11편, 이래서 25편밖에 전해지지 않아서 뭐 향각 학습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 우리가 제망매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망매가라고 해야 되겠지. 제는 제사예요, 제사. 망매가 뭐냐면 망을 사망, 잃은 거예요. 누구를? 누이 동생을. 죽은 누이 동생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이게 제망매가입니다. 제망매가. 이해되셨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생사길은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어로 풀이된 걸 했어요. 자, 일단은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이런 거겠죠. 얘들아, 지금 우리 살아있지? 살아있지 않아?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은 게 살아나진 못하지, 그치? 그러면 사느냐 죽느냐는 산 세계에 있지 죽음의 세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요, 삶의 세계죠. 즉 이승. 삶의 세계에 있지 살고 죽는 것이 저승에 있진 않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거지만 죽은 이후에는 삶을 다시 경험할 수는 없잖아. 죽음에 대한 판단 또한 죽은 이후에 할 수는 없잖아. 죽은 건 끝이니까. 되게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살고 죽는 길은 여기에 있는데 머뭇거리다가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경계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굳이 이 향가에 따옴표를 친다면, 인용보호를 친다면 이 정도 되겠죠. 딱 간다. 이렇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가 되겠지. 나는 간다를 다 간다. 는 말도 못다 얘기하고 나 죽는구나라는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가면은 끝인데, 가면은 이 세상에서 화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나 어찌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는데, 그러면 가기 전에 나 간다라는 말이라도 하지. 왜 말도 못했니? 왜 말도 못했니? 이런 이별의 말도 서로 나누지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탄식이 되겠죠. 뭐에 대한 탄식이야? 죽은 누이와의 사별, 죽은 누이와 사별한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보고요. 사사히 미리 끊어볼까? 여기도 사사히 이렇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서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지? 대체로 고전 시가에서 가을을 언급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언급하는 거냐면 풍요로움을 언급할 때도 있죠. 왜? 가을거지 하잖아. 추수할 수 있고
수학의 계절, 풍요로운 계절도 노래할 수 있지만 죽음, 쓸쓸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죠. 쓸쓸함이나 죽음과 연계된 이미지로서의 계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가을바람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부른 거야. 그래서 요 이른 바람이라는 거, 가을에 이른 바람. 바람이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이르다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이의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거야, 누이 동생이. 그래서 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뭐라 그래? 이른 나이에 일찍 죽은 것을 요절이라고 그래요. 연예인들 중에 뭐 일찍 요절한 뭐 이렇게 할 때 요절한 겁니다. 예상된 죽음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이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곳 모르온저. 요 가지 한 가지는요 한 부모죠. 이게 부모란 말이야. 부모라는 가지에 달린 여러 가지 잎들이지. 여러 가지 잎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 얘는 뭐냐면 그 부모 밑에 여러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자식들을 얘네와 얘네는 다 부모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인 거지. 태어날 때는 한 부모 밑에서 옹기종기 태어나서 자랐는데 잎사귀가 가을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얘도 역시 탄식이에요. 탄식. 그래서 특히 요 부분 있잖아. 5에서 9번째 구 같은 경우는 어서 와. 어서 오세요. 가연이 어디가? 그냥 끝나고 또 해야지. 그거 너무 하고 싶었어. 가연이 어디가 그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아 맞다. 9번째에서 그러니까 5번째에서 8구가 아니라 8구지. 5, 6, 7, 8.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를 뭐에 빗대었어?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거다.
제망매가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특히 5에서 8번째 구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표현을 받는 거야. 그 평가를 받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런 걸 형제 죽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극찬을 받는 거죠. 탄식? 그런데 감탄사지. 감탄사.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가 여기서 누구야? 화자입니다. 화자.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도를 닦아 기다리겠다. 이 도는 당연히 뭐겠어요? 월명사가 승려야, 스님이라고. 그럼 이 누군 뭐야? 불교죠. 미타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렇지, 극락세계.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이야. 그래서 불교의 극락세계. 그리고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죽은 누이와 재회하게 될 공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미타찰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9, 5, 6, 7, 8, 9까지는 탄식으로만 연속되는데 나머지 두 줄 남겨놓고 라는, 그래서 이 아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아는요. 아는 일단 첫 번째 감탄사죠. 품사가. 감탄사가 또 뭐야? 시상이 전환되거나 시상이 반전되는 계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거든요. 그 신호탄이야. 그래서 지금은 슬프지만 죽은 누이와 재회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제망매가의 9번째 구야. 근데 거저 만날 수 있진 않아.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얘는 화자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고요. 도를 닦는 행위는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언젠가 만나겠지가 아니야.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께 많은 공을 들이고 불도를 닦아야 하고 승려 스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현생에서 누이를 잃은, 맞다. 누이 너도 받았지, 제양매가. 안 준 줄 알고 깜빡했어. 미안. 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누이와의 그 우애를 미타찰이라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에서 만나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공짜로 얻을 수는 없어. 불도를 닦아 기다려야 돼요. 끊임없이 불교의 도, 불교의 학문 이런 것들을 수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갯노라의 갯은 뭐예요? 의지죠. 그래서 얘는 의지예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죽은 누이와의 사별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지, 그치? 그럼 부정적 상황이지. 근데 어떻게 했어? 사별인데. 슬프죠?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죠. 근데 뭐 하겠대요? 재회에 대한 의지가 있지. 그래서 얘는 상황이고요. 얘가 정서고 얘가 태도입니다. 정서와 태도를 묶으면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인식의 전환이 있어, 없어? 있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은 뭐야? 도 닦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요게 아마 시조의 초장, 요게 아마 시조의 중장.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에서 대부분의 주제는 종장했거든요. 이 제망매가에서 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 있어? 9번째, 10번째 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요게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평시조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현대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측이 있는 거죠. 괜찮아?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